네, 이번 멀티프로세서 스케줄링 발표를 맡은 GDSC 백엔드 코어 윤병욱입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부터 볼 텐데, 어, 캐시는 이제 CPU가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일시로 저장하는 거를 캐시라고 하고요. CPU 캐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뭐 캐시 작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지역성과 시간 지역성이 있는데, 공간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메모리 영역에서 캐시로 넣을 때 그 해당 메모리에서 인접한 메모리 블록도 미리 캐시에 로드하는 거를 말하고요. 시간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한번 참조를 해서 캐시 이제 참조된 데이터 자체를 캐시에 담아서 다시 참조를 할 때 이제 빠르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계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런 캐시부터 이제 쭉 여기 있는데 보면은 이제 L3까지가 이제 CPU 캐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L1부터 L6로 갈 때까지 이제 용량이 늘어나지만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L1, L0 방향으로 갈 때마다 이제 성능은 올라가지만 용량 자체는 작아지고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멀티프로세서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멀티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프로세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공유 메모리를 이제 존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꺼내서 쓰고 다시 갖다 놓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캐시 친화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캐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사용할 것 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캐시에 담아두게 되면은 이제 CPU가 그 데이터를 갖다 쓸 때 이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CPU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예측을 실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공간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메모리 값들을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그 값이 이제 캐시에 저장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캐시에 저장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율을 이제 캐시 적중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캐시 친화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큐 스케줄링 먼저 볼 텐데, 이제 싱글 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업이 A부터 E까지 이제 큐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멀티코어가 동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에 MLFQ까지 봤을 때 작업을 각각 타임 슬라이스로 쪼개서 조금 실행하고 다른 걸로 전환해서 또 실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이제 A를 먼저 실행합니다. CPU 제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A가 실행될 동안에 B, C, D가 각각 작업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이제 B를 이제 CPU 1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C를 이제 C를 CPU2로 보내고 D를 CPU3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 하나가 남잖아요. 이 E 하나가 남는 거를 이제 다시 CPU 제로에 첫 번째 타임 슬라이스에 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 B, C, D, E 이런 식으로 계속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SQ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현이 간단한데 이제 캐시 친화성 문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캐시 친화성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세스를 이제 여기 A에 넣고 BCDE까지 돌고 이제 두 번째 타임 슬라이스에 CPU1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도 CPU 캐시가 있을 거고 여기도 캐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캐시에 담아놨던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나 이제 동기화 오버헤드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 이제 동기화 오버헤드가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동기화를 제공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멀티큐 스케줄링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큐를 여러 개를 두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아까 말했듯이 A는 아까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세스가 마이그레이션 됐는데 그 마이그레이션을 최소화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캐시를 원래 각각 캐시를 따로 두거나 아니면은 그 각 내 CPU가 공유 캐시를 사용을 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를 따로 공유하지 않고 이제 각 자기 CPU에 해당하는 캐시를 갖다 끌어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B, D는 CPU1에서 각각 나눠서 타임 슬라이스별로 실행이 되고요. A, C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업 부하 분산이랑 이제 프로세서 애피니티, 그러니까 캐시 적중률이 향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제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보면은 작업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A랑 B, D가 이제 각각 Q에 넣었는데 A가 먼저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은 끝났는데도 B가 이제 계속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CPU 제로가 노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이그레이션이고 두 번째가 워크 스틸링인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한 CPU에서 다른 CPU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제 작업 개수가 낮은 큐가 다른 큐에서 작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A가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B에 있는 작업들을 가져와서 실행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눅스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러 개요를 보게 될 텐데 얘는 잠깐만 단순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CFS라고 불리는 이제 기본 스케줄러가 있고요. 이제 레드 블랙 트리로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스케줄러라고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두 가지 데드라인 스케줄러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선순위 큐로 구현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실시간 데드라인을 놓고 이제 스케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RTOS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방식이라 저희 그냥 일반적인 OS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